오늘은 사기약 개론 시간이야.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야. 참고로 나는 바람의 나라를 통해서 사기약 석사까지는 취득한 사람이야. 농담 아니야. 이 게임은 수많은 사기가 판을 치는 곳이었어. 내 학창시절 눈물 콧물 쏙 빼가며 그 조기 교육을 당했던 곳이야. 하지만 바람의 나라가 망하면서 이 한국의 조기 교육 시스템이 무너졌거든. 그래서 요즘 어린 친구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알아야 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사기를 치는 놈이 나쁜 거야. 아무리 그 똑똑해도 한순간에 당하는 게 사기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싹 회피하는 거야. 회피 방법 알아보자. 사기는 총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바로 탄, 덫, 심이야. 탄 같은 경우는 우리 타짜 보면 고스톱 칠 때 그 미리 맞춰놓은 화투패 기억하지? 탄은 일종의 그 설계 같은 거야. 우리 눈에는 이것을 어떤 기회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지. 꿀처럼 아주 달콤하게 보일 거야. 그 다음으로 덫은 말 그대로 함정 같은 거야. 너가 설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사기를 치기 위해 사기꾼들은 너를 덫으로 이렇게 유인할 거야. 탄만으로는 너의 지갑을 열 수가 없거든. 너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그 덫을 탁 밟아야 돼. 이 덫을 밟는 순간 너는 이제 대응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냥 당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심은 마음이야. 너가 덫을 밟게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귀신에 홀린 듯 당했어요. 이런 말에 나오는 이유가 사기꾼의 이 새치혀에 너의 마음이 이렇게 휘둘린 거라고. 너의 안일함을 유도한다고. 이 3가지 구성 요소를 기억하고 이제 너가 사기를 당하는 태도를 살펴보자. 첫 번째, 대가 없이 쉬운 이득을 취하고 싶을 때. 세상에서 가장 돈 벌기 쉬워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값이 싸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그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대가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것은 사기일 확률이 높아. 이렇게 보여야 홍보가 되고 너가 이 설계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관심을 끌지.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쉽게 표적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상대방과 너는 동등한 조건이야. 근데 사기꾼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 자신이 우위에 서려고 한다고. 너가 덫에 빨리 이렇게 걸리게 하기 위해서 너가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처럼 조급함을 이끌어내는 거야. 내가 조금 있다가 케이스 스터디도 할 건데 기억해. 조급해지는 순간 덫에 걸린다는 거. 자, 3번째, 끝까지 의심하지 않을 때. 사기꾼의 특징은 말이 존나 많아. 왜냐? 의심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기 때문이지. 유도의 연속이야. 패턴은 동정부터 시작해서 협박까지 아주 다양하지. 이 사기꾼의 탄과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의 의심이 중단되는 순간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되는 거지. 끝까지 의심 후 이상하다 싶으면 단칼에 손절하고 회피해야 되는 거야. 이 3가지 태도 중에 하나라도 너가 가지고 있다면 너는 먹잇감이 되는 거야.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자. 사기 사례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딱 이거다 말할 수 없지만 들어봐. 첫 번째는 투자 사기야. 호주에서 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결국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 그냥 2가지만 기억해. 첫 번째, 너의 돈을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마. 두 번째,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는 이용하지 마. 그리고 투자 사기는 2가지야. 첫 번째, 너의 돈을 빨아들여서 먹튀하는 한탕 사기. 두 번째는 이득을 쥐꼬리만큼 지급하면서 믿음을 주고 너가 다시 큰 돈을 넣었을 때 먹고 튀는 폰지 사기. 기억해. 투자로 돈을 벌려거든 너 스스로 네 실력으로 증명해. 남에게 기대지 마. 그럼 사기 당할 일이 없어. 조심해. 당근 채찍이 아니라 당근 댕강이야. 투자 사기는. 기억해. 두 번째는 문자 사기야. 이건 뭐 간단해. 그냥 문자로 오는 링크 절대로 누르지 마. 갑자기 벌금을 내래. 어떡하지? 막 조급해지지 마. 끝까지 의심해. 확인하려거든 벌금 조회 사이트를 접속해서 우회해서 들어가. 문자로 사이트를 절대로 들어가지 마. 그러면 이런 단순한 사기에 걸릴 일은 없어. 3번째, 취업 사기. 진짜 이런 거에 혹하는 친구가 있을까 했는데 있더라고. 물론 이제 의심하고 단체방에 물어보긴 했어. 근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기야. 야, 호주 5월 와서 재택근무?
정신 차려라 진짜. 조급해하지 말고 정상적인 곳에서 일을 구해라 이거야. 네 번째, 중고거래 사기. 우리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정상적이라면 마음은 같아. 빨리 팔고 빨리 사고 싶다. 구매자나 판매자나 이 쿨거래를 원한다고. 그냥 만나서 입금, 물건 받기. 아주 간단한 루트라고. 근데 사기를 치던 애들은 존나 또 말이 많아지면서 이 간단한 루트를 변형시키려고 해. 어떤 이유를 씨부리면서 말이지. 이런 새끼 보인다? 그냥 단칼에 손절. 대화를 섞지 마. 다섯 번째, 중고차 사기. 이거는 운빨이야. 근데 확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그냥 제값 주고 비싼 차 사는 거야. 그리고 뭐 좋은 판매자도 있는데 결국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운이 없으면 차가 그냥 터져.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확실한 건 내가 인스펙션 다녀보니까 그 인종을 피하는 게 맞아. 인종 차별 아니야. 그 인종이 판매하는 자동차를 차별하는 거야. 기억해. 여섯 번째, 렌트 사기야. 내 주변 지인 이야기야. 멜버른에서 7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이 멜버른으로 지역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 떠나기 전날에 집을 알아본 거지. 그 집은 이제 집값도 싸고 디파짓도 만나서 주는 거였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 그리고 저녁쯤에 멜버른 도착해가지고 이제 있었지. 근데 문제는 당장 집을 못 구하면 숙소를 구해서 하룻밤을 더 자야 돼.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돈 낭비야.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집을 구하고 싶었던 거였어. 그리고 이제 집 앞에서 집주인을 만나게 됐지. 참고로 문이 두 개였어. 하나는 비번을 입력하는 대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키로 열어야 현관문. 인스펙션을 봐야 됐지만 집주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된다고 대문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 디파짓 4주치, 그리고 방값을 지금 보내면 키 줄 테니까 들어가라고 했거든. 비번은 문자로 보낸다고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바빠 보이는 집주인의 모습, 그리고 집을 빨리 구해야 한다는 조급함. 실제로 집주인도 만났겠다. 의심을 거두고 인스펙션을 생략해버린 거야. 그냥 빠르게 계약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게 집주인은 떠났고 현관문에 비번을 문자로 받았지만 열리지 않았어. 키도 당연히 가짜였어. 완전 새 거였대, 키가. 이렇듯 렌트 사기는 너무 다양해. 근데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사기 방법은 너무 많아. 나는 이제 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디파짓은 1에서 2주 된 거 위주로 집을 구했고, 그리고 인스펙션 끝난 뒤에 디파짓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이렇게 했었어. 내가 호주에서 수많은 렌트를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 호주에서 아무한테도 돈 빌려주지 마. 정리하면 이 탄 더 심을 조심하고 이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만.